그러면 이제 내적 타당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적 타당도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걸 하는데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시행한 것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내적 타당도다. 근데 영향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영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어서 안 나타나면 상관없겠지만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외적 타당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립 변수에 의해서 종속 변수가 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변수, 제3의 변수죠. 변수로 인해서 종속 변수가 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 타당도는 10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저는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자, 성, 역, 선상, 범도통, 자, 모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과의 상호작용, 선택과의 상호작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과관계의 모호성, 뭐 인과적 시간 순서 해서 이렇게 해서 10가지예요. 근데 방금 여기까지 있죠. 성역선상 검도통 이렇게 얘기했던 이 7가지가 시험에 좀 잘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밑에 있는 3가지도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요새 이제 그 정답이 될 확률이 좀 낮았던 거지 그 지문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게 좀 많이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성장 요인이에요. 다른 성숙 요인이라고 하면 이거 동의어를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동의어. 자, 성장 요인 또는 성숙 요인. 우리 이제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 요인들, 뭐 노인이라든지 아동 이런 데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 성장 요인이다. 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아이들의 키 크기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내 프로그램이 좋아서 아이들이 키가 큰 건지 아니면 시간이 흘러서 아이들이 키가 큰 건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노인들의 노화 방지 프로그램. 자, 실패했어요. 요것이 노화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에 영향이 하나도 없었던 건지 아니면 원래 어르신들은 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거지. 이런 거는 알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성장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달적,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프로그램의 영향인지 아니면 성장으로 인한 변화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이것을 성장 요인 또는 성숙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역사 요인, 우연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건데 연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은 우리 이런 겁니다. 그 커피 바리스타. 자, 바리스타랑 저기 이제 제과제빵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그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될 것이고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요? 장사가 안 된다. 이것이 내가 만드는 커피가 맛이 없고 빵이 맛이 없어서 안 팔리는 건지 아니면 이런 코로나라든지 원래 이제 예전에는 IMF로 좀 많이 이해를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안 팔리는 건지 이거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역사 요인 또는 우연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선발 요인이 있습니다. 자, 즉 선발 인원, 즉 모집단 자체가 모집단의 구성원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우울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니면 금연 집단에 있고 아니면 금주 집단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금주 집단하고 금연 집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고 딱 봤더니 금연과 금주에 성공했어요. 와, 노민네 씨, 금주와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그 어렵다라는 것을 성공했네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뭐 한 거예요? 담배랑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금연과 금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바로 이 선발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발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통제 집단이라든지 실험 집단이나 이런 변화에 의해서 차이가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지,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다. 선발이 잘못됨으로써 금연과 금주에 성공할 수 있게 됐던 이런 것들이 이제 선발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울증 증상이 없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우울증 탈출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선발 요인이다. 선발 자체가 잘못됐다. 자, 상실 요인입니다. 상실 요인. 자, 상실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실이에요. 말 그대로 뭐예요? 없어진 거죠. 프로그램 대상자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자, 아니면 그 프로그램 없어지든지 아니면 없어지진 않았지만 탈락한 사람, 프로그램에 이제 탈락한 사람으로 인해서 남은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실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겠죠. 야, 오늘 너무 가기 싫어. 그러니까 안 들어야지. 나 수업 안 들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야? 한 명, 두 명 안 오다 보니까 다른 수업에 온 사람들도 아, 나도 안 올 걸 그랬어. 괜히 왔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실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상실하는 것, 없어지는 것도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 심리적 영향을 주는 것도 상실 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검사 요인이 있어요. 자, 우리 검사는 두 번 하죠.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전검사가 사후검사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것을 검사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러냐? 우리 기출문제, 이론 보고 기출문제 보잖아요. 그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보면은 기출문제 지문들이 많이 비슷하게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슷한 지문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걸 맞추라는 거죠. 비슷한 걸 맞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전에 검사가 사후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문항을 보게 되면 그 비슷한 문항에는 틀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검사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험지로 볼 때는 익숙해지기 때문에 사후 검사가 훨씬 더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섯 번째 도구 요인이에요. 자, 검사 도구의 문제입니다. 이 도구 요구는 검사 도구예요. 자, 우리 이렇게 볼게요. 사전검사가 있었어요. 처음에 검사하는데 사전검사는 객관식. 자, 사후검사는 주관식. 이렇게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객관식이 더 쉽게 성적이 높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객관식과 주관식 차이를 보게 된다면 주관식은 너무 어렵죠. 다 외워야 쓰는 거고 객관식은 조금만 알아도 지문을 보면서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적이 훨씬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도구 요인이다. 아니면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여기 보면은 검사 도구의 문제잖아요. 시험지. 이게 이제 주관식이냐 객관식이냐의 차이가 되고 평가자의 기준. 뭐요? A 선생님, B 선생님이 평가를 하는데 어때요? 달라요. 평가 기준이 달라가지고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도구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곱 번째 통계적 회계예요. 자, 통계적 회계라고 하는 것은 극단값을 나눈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나타날 게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통계적 회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극단값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 우리 검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지가 있는데 그 검사지에 우리 대부분 만족도 조사 많이 하잖아요. 자, 매우 좋다,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 나쁘다 했어. 그래서 문항들이 막 있는데
매우 좋다 이렇게 또는 매우 나쁘다 이렇게 극단값을 이게 끝에 극단값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사전검사에 매우 좋다 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라도 좋다라고 하면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매우 나쁘다 했던 사람이 하나가 나쁘다만 했어도 성적이 올라가는 거겠죠. 즉 극단값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점수가 같거나, 자, 매우 좋다 했던 사람은 낮을 수밖에 없고요. 매우 나쁘다 했던 사람은 같거나 좋아질 수밖에 없는 딱 극단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통계적 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극단값이 나온 경우 사전검사는 사후검사 더 좋거나 나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았던 사람은 나빠지고 나쁜 사람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차이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 뭐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좋다, 나쁘다도 있고 좋다도 있고 뭐 매우 좋다도 있고 매우 나쁘다도 있고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변하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지만 이 극단값을 한 사람에게 무조건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모방이 있어요. 모방은 뭐요? 통제 집단하고 이 두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통제 집단, 그다음에 실험 집단이 있어요. 이 두 집단인데 통제 집단, 실험 집단이 차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어요. 자, 실험 집단인 A와 통제 집단인 B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얘기죠. 실험 집단에선 한글 교육이래, 한글. 한글 교육하고 여기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A 집단에 1과 2라는 쌍둥이가 있었어요.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가 이 A는 쌍둥이가 한글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막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알려줍니다. 야, 이게 뭔 줄 아냐? 기역이라고 하는 거야. 니은, 디귿, 리을 막 이렇게 되는 거요. 이렇게 딱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얘가 동생이 통제 집단에 와서 친구들한테 야, 이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사후 검사를 검사했더니 모두 다 한글을 깨우치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모방이다. 그래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확실히 구분하고 만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방이에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차이가 없어짐으로써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모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9번째, 선택과의 상호작용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편의가 있대요. 편의. 선택의 편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이제 집단을 만든다는 거죠. 무작위할당을 하지 않고 인위적인 선택을 할 경우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럼 보면 이게 프로그램을 합니다. 자, 청소년기 키 크기 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험 집단이 있어야 되고 통제 집단이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을 할 때 효과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험 집단에겐 남자, 통제 집단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했어요. 남자가 키가 더 컸죠. 그러면 왜 남자가 더 클까라고 하면 여성들이 보통 보면 청소년기에 보면 그 초등학교 때 여자는 초등학교 때 더 많이 커요. 초등학교 때 여자가 좀 더 많이 크고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남자가 이제 사춘기 때 많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사춘기 때 원래 크는데 그때 프로그램을 해서 키가 컸다라고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것이 바로 선택과의 상호작용이다라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남자들의 키 크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자들이 남자가 여자보다 원래 키가 더 크고 성장이 더 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운동 능력으로 한다고 해도 남자가 여자로 운동 능력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어서 이런 높은 남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실험 집단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더 잘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의 상호작용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선택과의 상호작용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다. 자, 마지막 인과관계의 모호성 또는 인과적 순서라고 얘기해요. 인과적 시간 순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쉽게 하면 독립변수가 변해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설을 할 때도. 자, 그랬는데 정말 이 종속변수가 변한 것이 독립변수에 의해서 변한 건지 아니면 종속변수가 변해서 독립변수가 변한 건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게요. 자,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1급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1급 시험에 합격을 한 게 이 1급 프로그램, 1급 특강을 다 들어서 합격을 한 걸까요? 아니면 합격할 실력이 됐기 때문에 이 1급 특강을 듣기 편했을까요? 아니면 이 1급 특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요것은 알 수 없다라는 거야. 이게 인과관계의 모호성입니다. 인과적 시간 순서. 원래 독립변수가 변하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줘서 변화해야 되는데 어떤 건지 모른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금연을 했던 사람이 자, 프로그램을 완수해서 금연을 한 건지 금연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완수할 수 있었는지 이거는 알 수 없다. 왜 그러냐면 결과론이기 때문이죠. 결과론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역선상 검도통, 모방 선택과의 상호작용, 인과관계의 모호성 해서 10가지가 됩니다. 자, 1번. 다음 사례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은 1번 사전검사에서 우울 점수가 지나치게 높은 5명. 지나치게 높대요. 자, 지나치게 높으면 뭐 하는 거예요? 매우 좋다 이렇게 나온 거죠. 아니면 매우 나쁘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 선정하여 우울 감소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동일 도구로 사후 검사를 실시했더니 우울 점수가 낮아졌다. 자, 어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있을까요? 자, 1번 후각효과. 일단 후각효과는 외적 타당도입니다. 자, 외적 타당도 뒤에서 배워요. 자, 두 번째 통계적 회귀. 자, 실험 대상 변동. 이게 뭐냐면 이제 상실이죠, 상실. 대상의 상실. 즉 뭐예요? 자,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가 없어진 거죠. 상실 요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도구 효과. 자, 실험 도구의 변화죠. 인과적 시간 순서. 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줬는지 더 변했는지 아니면 종속변수가 변해서 독립변수가 변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정답은 2번이네요. 통계적 회귀입니다. 왜? 지나치게 높은 사람. 이거를 검사 요인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전검사가 사후검사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나치게 높다라고 했어요. 실험이 어차피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연한 사건, 역사 요인이죠. 역사 요인. 우연한 사건은 내적 타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성역선상 검도통해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 포함됩니다. 자, 사전검사가 매우 높은 집단을 선정하면 내적 타당도를 저해한다. 자, 실험 집단이 너무 높대요. 그렇죠. 실험 집단이 너무 높으면 사전 점수가 너무 높으면 내적 타당도를 저해. 왜? 통계적 회귀가 나타나는 거죠. 극단값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3번 디귿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 결과는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 자, 일단 내적 타당도는 일반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일반화와 관련이 있는 것은 외적 타당도예요. 외적 타당도. 이 일반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외적 타당도입니다. 이거는 외적 타당도 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정답은 3번이네요. 기억, 니은이 맞는 겁니다. 자, 실험 시 고려해야 할 타당도 저해 요인 중 특성이 같은 요인이 묶인 것은 같은 거네요. 자, 역사, 성수, 표본의 대표성, 중도 탈락. 자, 요것을 보게 된다고 하면 자, 이렇게 세 개가 내적 타당도죠.
자, 표본의 대표성은 외적 타당도예요. 그래서 외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 이거를 조금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역사 요인, 성숙률, 성역성상 검도통에서 탈락 요인도 있었잖아요. 중도 탈락. 이런 요인들. 그러니까 중도 탈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실험에서 조금씩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상실 요인이죠. 상실 요인. 그 내용들을 조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